자, 오늘은요,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들을 보는 우리들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노벨상까지 수상한 거품 상자인데요. 아니, 어떻게 평범한 아이디어 하나가 핵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경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이 원리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요. 하늘에 제트기가 휙 지나가고 나면 하얀 꼬리, 즉 비행운이 남잖아요. 비행기는 이미 저만치 가버렸는데도 그 흔적을 보면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죠. 원자 세계에서도 바로 이 원리가 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제트기랑 원자 입자는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1mm에 100억 분의 1이라니 상상조차 힘든 이 작은 입자들이 남기는 흔적을 대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 핵물리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난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기 전에 그 당시 과학자들은 어떤 독창적인 도구를 쓰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엔 윌슨의 안개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 자체로 노벨상을 받은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었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자 입자가 기체를 슝 하고 통과하면 그 길을 따라 이온이라는 전기 띤 조각들을 남겨요. 그럼 이 이온들이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작은 물방울들을 만드는 거죠. 바로 아까 말했던 제트기 비행운처럼요. 이 윌슨 상자 덕분에 1930년대는 말 그대로 핵물리학의 황금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과학 수준에는 딱 맞는, 뭐랄까, 맞춤형 도구였던 셈이죠. 그때 과학자들이 다루던 입자들의 에너지가 수백만 볼트 수준이었는데 윌슨 상자 크기면 충분히 그 궤적을 쫓고 핵 반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장비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학이 이 관측 기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입자 가속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려 1000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의 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에너지가 자그마치 250억 볼트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한눈에 보이죠? 이 어마어마한 고에너지 입자들을 기존의 윌슨 상자로 잡으려면요. 그 상자 크기가 무려 100m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100m짜리 상자라니 이건 뭐 사실상 만들기 말란 얘기잖아요. 과학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평범한 곳에 있었습니다. 발명가 도널드 글레이저와 그의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던진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산수 병에서 풀어낸 겁니다. 글레이저는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핵심을 찾아낸 거죠. 글레이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탄산수 병 뚜껑을 딱 열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거품이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불순물 같은 걸 중심으로 생겨나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액체를 끓는 점 이상으로 뜨겁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순간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아, 원자 입자가 휙 지나가면서 남긴 그 이온 흔적. 그게 바로 불순물처럼 거품이 생겨나는 씨앗, 즉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글레이저의 이 유레카의 순간에서 탄생한 해결책,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윌슨 상자와는 어떻게 완전히 정반대의 아이디어였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둘이 완전히 반대예요. 윌슨 상자는 기체 속에서 액체 물방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글레이저의 거품 상자는 정반대로 액체 속에서 기체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반 윌슨 상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야말로 역발상의 승리였던 겁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번뜩였지만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수년간의 아주 체계적이고 힘든 노력이 필요했죠. 그리고 마침내 1952년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작은 시제품이 어떻게 물리학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장비로 발전했을까요? 그 여정은 정말 작은 유리병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발전 과정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엔 에테류를 채운 몇 센티미터짜리 손바닥만한 유리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다른 과학자들의 기억까지 더해지면서 절대 영도에 가까운 액체 수수로 가득 찬 길이 2미터짜리 거대 장비로 발전한 거죠. 여기에 강력한 전자석은 기본이고요. 실험 한 번 하면 수천 장씩 쏟아지는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렸던 당시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됐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공학기술의 집약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품상자라는 발명품이 대체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입자 흔적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거품상자가 진짜 대단했던 건 그 입자의 신분증을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기체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액체를 사용하니까 입자의 전체 경로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강력한 자기장을 쫙 걸어주면 입자들이 전하에 따라 휘는데 이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해서 입자의 운동량이나 전하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혁명적인 도구가 된 거예요. 이로써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연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노벨상 수여 연설에 나왔던 이 말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도널드 글레이저라는 단 한 사람이 과학계에 얼마나 거대하고 독보적인 공헌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우리 주변의 평범한 탄산수병에서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결국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